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산업동물 병리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배추한 연구관입니다. 오늘은 스와인 바이블 3화로서 국내 돼지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 사례의 병리 소견과 균분리 결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돼지 살모넬라증의 전체적인 특징과 발생 현황,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국내 PRS와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 복합 감염 사례의 발병 내역과 병리 소견, 균분리 결과들을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모넬라증과 감별해야 될 질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는 잘 아시는 바처럼 돼지에서는 주로 이유자돈과 육성돈 구간에서 장염과 폐혈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혈청형은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와 TP뮤리움이고요. 그 중에서 살모넬라 TP뮤리움은 우리 사람에서 식중독에도 관여해서 많은 국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혈청형이 되겠습니다. 이 살모넬라증의 역학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된 돼지의 분변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 루트입니다. 그리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보균돈도 균을 배설해서 계속 농장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살모넬라 단독 감염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PRRS와 PCV2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 질병과 같이 복합 감염돼 가지고 증상이라든가 폐사 이런 것들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19는 단독 감염보다는 이제 기저 감염 원인, 그러니까 고령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에서 폐설이 높은 것 같이 이 돼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살모넬라도 다른 질병과 같이 감염됐을 때 더 병증을 강화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는 과거에 1950년대나 60년대에 주요 혈청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의 감염은 줄고 있고 TP뮤리움의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살모넬라증 발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1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17건, 그러니까 81%가 주로 35일에서 60일령, 그러니까 이후 초기부터 육성 초기까지 그 구간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요. 이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이유하다 보니까 초유 면역 항체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임상 증상을 보면 이제 설사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같이 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1건 중에 18건은 복합 감염, 그리고 단독 감염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복합 감염된 병원체를 조사해 봤더니 PRRSV나 스트랩토코커스 스위스, 그다음에 파스첼라 멀토시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같이 복합 감염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살모넬라의 예방을 위해서는 돈사 뇌부의 적절한 사용 관리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PRRS를 예방 내지는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양둔장에서 분리된 살모넬라의 혈청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2년 10월까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의 결과인데요. 총 51주 중에서 45주, 88.2%가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으로서 국내에서도 이 타이피뮤리움이 가장 중요한 혈청형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주는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 PRRS하고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 복합 감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병 내역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이제 모돈 200두 일괄 사육하는 그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유자돈 41령에서 기침과 설사 그리고 위축을 보였습니다. 발병률은 약 25%, 폐사율은 5%를 보였고요. 이 농장의 백신 상황은 3주령에서 서코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스마
이렇게 접종을 했고, 치료는 이제 콜레스테린을 사료에 첨가해서 투여를 했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시료는 41형 이두분 장기를 검사했습니다. 두 마리에 대한 그 유관병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돈 1과 2가 있는데요. 먼저 자돈 1입니다. 폐를 보시겠습니다. 폐는 전체적으로 퇴축이 안 되어 있고 자적색으로 발적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고요. 이 퇴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이 간질성 폐렴일 때 이런 소견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대장의 장막 그리고 점막인데요. 점막을 보시면 점막이 발적되어 있고 저렇게 노란색의 섬유 막편들이 부착되어서 괴사성 대장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돈 1의 그 조직 사진인데요. 아까 유관 소견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퇴축이 안 되어 있어서 역시 조직으로 보니까 그 폐에 기관지 간질성 폐렴이 있어서 이것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복합 감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에 확대되어서 폐에 심한 기관지 간질성 폐렴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돈 1의 아까 대장에 그 괴사성 장염이 있었던 대장의 조직 사진인데요. 이 대장에 그 심한 괴사성 대장염이 있어서 점막과 점막 하직이 완전히 괴사되어서 탈락된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의 그 확대된 사진으로서 더 점막과 점막 하직이 괴사되어 있는 것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돈 2의 유관 사진입니다. 이 자돈은 그 폐사체가 전체 폐사체가 와가지고 저희가 풀 리크러스를 했는데요. 그 개용 개복을 해본 결과 폐는 발적이 되어 있었고 복강 내 간 표면에 소량의 섬유소가 유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장간막 림파절이 심하게 발적 종대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요. 폐는 전체적으로 퇴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꼭 전엽과 중엽에 그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듯이 경화소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후엽에 적색 출혈 반점이 있어서 그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러스 폐렴과 그다음 세균 폐렴 그리고 저 적색 반점은 그 폐혈증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를 뒤집어서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전엽과 중엽에는 적색 경화소 그리고 후엽에는 저렇게 큰 적색 반점이 있는 그런 그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돈 2의 조직 소견입니다. 그 뇌는 유관적으로 특별한 소견이 없었지만 조직으로 확인한 결과 저렇게 혈관 내에 그 심한 혈관염이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관 안에 적혈과 더불어 가지고 세균 진단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 세균이 그 혈액을 통해서 전신 감염이 되었을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폐는 심한 기관지 간질성 폐렴 이외에 우렬과 혈전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의 확대 소견인데요. 그 기관지 간질성 폐렴과 우렬과 혈전뿐만 아니라 폐포벽 혈관 안에 세균 진락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세균이 그 아무래도 폐혈증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자돈 2의 그 간의 조직 사진인데요. 간에 심한 이렇게 다병소성의 괴사와 우렬과 혈전이 확인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은 비장의 조직 사진인데요. 비장 적수의 괴사와 세균 진락이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자돈 2의 장간막 림프절 사진인데요. 림프여포에 림프구가 소실되어 있고 수질의 우렬과 염증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돈 1과 2에 대한 세균과 바이러스 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바이러스는 그 두 마리 다 폐와 림프절의 그 PRRS PCR 결과 다 양성이 확인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돼지열병이라든가 PCV2, 수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다 음성으로 확인됐고, 그 세균 검사 결과는 자돈 1에서는 대장에서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가 분리가 되었고, 자돈 2에서는
폐와 소장에서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PRS와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가 복합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분리한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를 최종적으로 콜레라 스위스인지 아니면 타이피뮤리움인지 확인하기 위한 PCR 결과입니다. 이 보시면은 M은 마커가 되겠고요. ST는 ST의 양성대조군, SC는 SC의 양성대조군이고요. 그 자돈 1과 2는 모두 그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와 동일한 밴드가 확인되어서 이 두 마리에서 확인된 균류는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자돈 1의 경우 PRS에 의한 폐렴과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에 의한 장염이 복합 감염되어 있었고, 자돈 2의 경우는 PRS에 의한 폐렴과 그 다음에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에 의한 폐혈증이 이렇게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그 국내 최초로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가 임상형으로 이렇게 확인된 사례가 되겠고요. 그 PRS가 감염되어 가지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가 감염돼 가지고 증상이나 병변이 더 강화된 것으로, 더 심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분리한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의 경우 그 암피실린이나 겐타마이신과 같은 그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살모넬라 분리주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조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가 주로 그 야생 멧돼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살모넬라 콜레라 스위스 분리주의가 돼지에서 어떤 병원성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살모넬라는 그 치료를 보면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그 증상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감수성 약제를 투여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심한 설사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병변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방을 보면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살모넬라는 주로 기회감염균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돈사 뇌부의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PRS를 잘 관리해가지고 PRS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픈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균을 배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태하고 그 다음에 돈사 내부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